안녕하세요. 빅머니의 권미란입니다. 긴축에 적응하라. 이것이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일련의 시장의 변화가 주는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성장주, 고 PER주의 급락세, 그리고 높은 신용 잔고 추이 이후에 나타났었던 우리 시장 안에서의 가속화되었었던 패닉 장세,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고 유동성 파티 이후에 찾아오고 있는 멀미 현상들, 테이퍼 텐트럼, 그리고 변동성 장세, 롤러코스터 장세, 이러한 시장의 흐름이 주는 메시지는 결국에 긴축에 적응하라라는 것입니다. IMF 총재도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정부 부채 감축 등을 통해서 위기에 대한 대응력을 키워서 심각한 성장 둔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이죠. 레버리지에 익숙한 시장이고 또 풀려져 있는 유동성이 흡수되는 걸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그러한 시장의 모습입니다. 사상 유례 없는 유동성 정책에 따라서 풀려져 있는 유동성에 좀 더 기대고 싶어 하고요. 글로벌 경기 회복까지 가기에 그 중간 과정에서 아직은 우리가 넘어야 할 산들이 너무나 많은 상황들인데요.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빚을 줄여야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길이 글로벌 경기 회복이라면 그렇다면 풀려져 있는 여러 가지 유동성들이 결국에 흡수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러한 풀려져 있는 이 경제 혈액이라고 할 수 있는 돈의 압력을 제공하는 그러한 금리 인상 정책은 필수 불가결할 것입니다. 결국 미국 연준에서 이제는 금리를 좀 동결하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가 시장에서 나오고 있고요. 나아가서 자칫 경기가 안 좋아진다면 연준에서 금리를 조금 인하할 수도 있겠지라는 기대까지 내다보고 있는 시장이지만 그래도 여전한 부진한 경제 지표와 실적 그 사이에서 현재 시장에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요인들은 그러한 정책에 대한 기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금리 인상기, 긴축 기조 속에서 적응을 먼저 하는 자가 승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빚을 줄이고 주식과 부동산 같은 자산 가격에 과도한 기대를 좀 접으시고요. 또 긴축이 오든 경기 둔화가 오든 뭐가 오든지 간에 어쨌든 우리는 긴축에 익숙해져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 확실한 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잃어버린 20년을 보냈던 일본을 살펴보도록 하죠. 지난해부터 일자리 증가와 소득 증가까지 더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일본 내에서는 미래에 대한 불안, 또 베이비붐 세대들의 고령화 진입, 이에 따라서 가계 긴축 모드가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의 70세 이상 세대주 가구의 2017년 기준 평균 저축액은 2,358만 엔으로 약 2억 3,800만 원, 우리 돈으로 이 정도 규모라고 합니다. 일본 전체 평균의 1,812만 엔 대비해서 큰 수준이고요. 하지만 노후의 생활비나 여유자금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넉넉하다고는 볼 수가 없어서 이 소비에 소극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고 합니다. 젊은 층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절약 지향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고 하네요. 성장기에 잃어버린 20년을 경험하면서 그것이 완전히 습관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소비에 큰 의욕이 없는 세대라고 불린다고 하는데요. 백앤샵, 유니클로 같은 중저가 브랜드들, 이러한 샵들을 굉장히 소비에 익숙하고요. 가격 인상에 민감한 성향을 띠고 있다고 합니다. 또 중고 시장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내에서 2015년 기준에서 1조 1천억 엔 수준이었는데 2017년 기준으로 해서는 2조 1천억 엔까지 크게 늘어나면서 우리 돈으로 현재 일본 내 중고 시장 규모는 21조 2,171억 원 규모라고 합니다. 장기간의 디플레이션을 이렇게 경험했었던 일본의 사회상 알아봤는데요. 경기가 좋아져서 금리가 올라가든 자칫 경기가 둔화되거나 만에 하나 위기가 오든 어떤 가능성을 타진해 보더라도 지금 1번 목표는 결국 빚을 줄여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살아남은 자는 강하죠. 일본은 구인남 때문에 현재 폐업하는 기업들이
나타나는 기현상마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초부터 11월까지 지난해 기준으로 인력난, 그러니까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폐업하는 회사의 수가 전년 대비 20% 증가한 362개 회사라고 합니다. 일본의 고용시장 역시 굉장히 뜨거운데요. 현재 완전 고용 나타내고 있죠. 지난해 실업률, 일본은 2.4% 기록하면서 25년 만에 최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할 의사가 있다면, 능력만 조금 있다면 누구나 일할 수 있는 현재 완전 고용의 상태, 일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본 내 자본금 10억 엔 이상의 대기업들의 경상이익률은 현재 12%를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과거 일본의 고도 성장기 때 5에서 6%였던 것에 비해서 굉장히 크게 현재 급증한 상황, 숫자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버블 붕괴에도 살아남았던 건설업체들, 일본의 건설업체들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요? 현재 수도권의 재개발과 도쿄올림픽 특수에 따라서 퀀텀 점프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잃어버린 20년 사이에 생존한 기업들은 턴어라운드, 퀀텀 점프라는 혜택을 받게 됩니다. 2014년작 영화 인터스텔라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었는데요. 이 영화의 배경은 세계 각국의 정부와 경제가 완전히 붕괴된 미래가 배경입니다. 20세기의 경제 발전과 함께 축적된 인류의 실수와 잘못들 때문에 결국에는 전 세계에 식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나사까지 해체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때 시공간에 불가사의한 틈이 생겨나고 이것을 탐험하는 것이 살아남은 자들이 인류를 구제하기 위해서 맡겨진 임무였습니다. 희망을 찾아서 우주로 떠나는 사람들의 이야기, 조금은 지루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었던 그런 영화였는데요. 이 영화에서 유명한 대사가 나왔습니다. 우린 답을 찾을 거야. 늘 그랬듯이.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데일리와의 신년 인터뷰를 가지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출구는 남북 화해 협력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북한길이 열리면 우리나라는 물류 천국이 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한반도가 대륙으로 철도길이 열리게 된다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당장 일본에서도 지하 터널을 뚫자고 할 것이다. 세계 경제의 폭발력을 갖는 사건이 될 것이다 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 정권에서는 보시다시피 이러한 저성장이 고착화되어 있는 현재 국면에 우리 경제의 답을 남북 협력과 수소 경제 쪽으로 잡으면서 현재 진격하고 있습니다. 관련주 올해 내내 추이를 잘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전 세계 고령화와 저출산 현상, 그리고 미중의 패권 다툼, 그리고 편리한 문명을 선택한 대가로 지불하고 있는 기회비용, 환경오염, 이러한 해결책이 바로 빅머니가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아야만 합니다. 좋은 때, 확실한 때를 잘 기다려보시고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겠지만 결국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더 나은 선택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오상혁 아나운서입니다.